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문법이 잘못됐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자, 8월 14일 금요일 미국 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의 각산준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은 양상을 보여줬고, 특별히 기술주들이 매우 큰 강세를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근데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한국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매우 좋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와 그다음 반도체 주식을 중심으로 시장이 이끌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4대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겨우 플러스 0.13%, 그래도 계속 올라요. 얘네는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 패턴이 거의 10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0.81%가 올라서 26,800까지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S&P는 이제 8,000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7,798, 0.6%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0.46%라서 적게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한국과 관련된 반도체 메모리 업체들의 상승폭은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샌디스크가 무려 13%대나 상승을 했고요. 웨스턴 디지털도 7%대,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ADR도 7%대의 상승을 보여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4%대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인텔 3%대. 네,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CPI였고, 그리고 또 예전과 다르게 PPI도 꽤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즉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PPI가 고공행진하고 있었고, 전 세계를 중심으로 PPI가 고공행진을 하면 결국 CPI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과거에는 PPI 데이터 값은 잘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엔 보죠. 오늘 시장은 이 PPI 지수에 대해서 안심했습니다. 네. 자,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좀 볼게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4.7% 올랐습니다. 적게 오른 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닌데 뭐에 안심을 했냐? 지난달에는 5.5%가 전년 대비 올랐는데 이번에 4.7%로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상치는 4.9였고요. 그다음에 전월 대비는 0.0%예요. 자, 전월 대비가 중요하겠죠. 지금부터는 얼마 전부터는 계속 전월 대비가 중요하긴 합니다.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0.1인데 이번에 0.0, 그 예상치는 0.2였습니다. 예상보다도 낮게 나왔고요. 근원을 볼게요. 근원도 4.2면 사실상 전년 대비 미친 물가입니다. 근데 이미 많이 높았던 상황에서 그 높았던 결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4.7 하던 게 4.2로 떨어졌다는 거. 전월 대비는 0.2% 올랐습니다. 0.4 오르던 게 지난달에 0.2 올랐고 예상보다도 낮게 올랐죠. 자, 그래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연말에 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번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생각은 싸그리 없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난주와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20만 9천 명이 증가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연속 실업수당은 또 많이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되게 안심했어요. 안심했고, PPI가 떨어지니까 사실 지정학적 이슈하고는 해결된 거 없는데, 원자재 가격도 많이 떨어졌죠. 원자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브렌트가 88에서 86으로 떨어졌고, 가솔린도 3.13에서 3.11로 떨어졌습니다. 자, 금 가격, 은 가격 소폭 떨어졌고요. 그리고 재미난 뉴스, 한국은행이 정말 오랜만에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금을, 이거 진짜 오랜만인데, QE3, 그러니까 양적 완화, 2010 몇 년이야. 2010 몇 년 이후 처음으로 금을 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인즉슨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유가 생겼고 앞으로 돈을 한국에서 많이 벌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건데, 어떤 생각도 잠깐 하게 되냐면, 드디어 진짜 이제 통화 가치가 죽사발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듭니다. 지금 중국도 연락에 금을 사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것이고 여기 한국은행도 동참합니다. 4,400불이면 절대 싼 가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으는 거는 결국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일부 소폭의 대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시 단순히 이제 한국은행이 금을 사서 그렇다기보다도 최근의 흐름을 보니 그렇다는 거죠. 지금 뭐 일본 통화 약세 뭐 그냥 뭐 미쳤죠. 일본 통화 약세 미쳤는데 거기에 지금 그거 좀 끄겠다고 미국도 갔는데 그럼 미국은 통화 약세 아닌가? 인플레이션 터지는 게 통화 약세잖아요. 뒤집어 보면. 아니 된장찌개 맛이 달라졌냐고. 왜 된장찌개가 6,000원 하던 게 왜 10,000원을 하고 있으며 순댓국 똑같은데 왜 5,000원, 6,000원 하던 게 왜 10,000원 하고 있냐. 이거죠. 품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격 표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돈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돈이 가벼워진 거죠. 네, 금은 금이고 금은 변화하는 게 없어요. 금 우리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제자리 가만히 있는데 주변 애들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근데 통화가 계속 약세로 움직인다는 거고 전 세계 통화 가치가 매우 빠른 속도로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를 하셔야 돼요. 월급은 안 늘어나거든. 월급은 생태계에서 제일 뒤늦게 움직이는 게 월급입니다. 예. 항상 그래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어. 네. 자,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는 다시 AI 석사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게 저의 오늘 장 한마디인데요. 금리 한번 볼게요. 금리가 PPI가 저렇게 예상치 수준 나오자 좀 떨어졌어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bp 정도 떨어졌고요. 30년물도 마찬가지로 3bp 넘게 떨어졌습니다. 단기물 2년물도 보시면 꽤 큰 폭으로 5bp 이상 떨어졌으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P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금리까지 좀 움직였는데 그렇다고 금리가 낮으냐라고 표현한다면 또 그런 건 아니다.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30년물 국채 금리가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0억 달러의 30년물 미국 신규 발행이 있었는데요. 수익률이 5.216%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달 입찰대가 얼마였냐 이게 중요하죠. 지난달 30년물은 5.058이었습니다. 무려 15bp 이상 올랐어요. 금리가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정말 높으냐? 그럼 과거 데이터를 뽑아보면 알겠죠? 2001년 최고치 금리가.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하루 정도 금리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금리가 낮은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금리 중력이 매우 우리를 세게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좀 적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일부 좀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중력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고산지대 가서 처음에 머리 띵하고 아팠는데 계속 있다 보니까 적응되는 거지. 처음에는 막 갔더니 코피 터져 막 머리 아프고 근데 일주일 지났더니 괜찮아. 처음에는 막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더니 이젠 뛸 때만 세게 걸을 때만 숨이 차.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중력은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압력은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거기서 몸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 자빠진다. 약한 부분부터 자빠진다라는 상황이고 자, 미국의 GDP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리는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AI에 대한 설비 증설을 통해서 미국의 그 GDP 성장률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낮춰야 되는데 낮추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금 국면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미국 정부는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해요. 뭐 트럼프는 뭐 더할 나위도 없고 스캇 베센트조차도 금리를 낮추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채권을 보유한 쟁이들 입장에서는 금보다 나은 게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자라도 많이 줘야지. 그래야 금보다 낫지. 이런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예. 돈 가치 떨어지는 거를 커버해줘. 그래서 30년물은 보니까 5%를 받아야 되겠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계속 높은 거고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것은 AI의 성장 그리고 그 AI 성장이 만들어내고 있는 GDP의 성장 그리고 전략자산 등등이라는 점에서 보면 금리를 낮추고 싶은 것이 뜻이지만 쉽게 안 내려가죠.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조금 하락했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진 않고 있어요. 나오는 뉴스는 후티 반군이 드론을 활용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정유 시설을 공격했다는 뉴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란을 사우디가 공격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와, 사우디가 참전하네요. 네, 슬슬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사우디군이 포병을 동원해서 예멘 북부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AEA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올해 석유 공급량이 연평균 하루 43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기차로서의 전환이 지금 유가 고공행진하면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석유 사용량을 장기적으로는 꽤나 낮추는 요소가 되는데 전쟁으로 인해서 낮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꽤 잘 보이죠? 저는 이제 택시를 탈 때 항상 물어봐요. 자, 예전에는 택시 기사님이 매일같이 그거를 생활의 수단으로 사업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민감하신 분들인데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택시보다 훨씬 비싸요. 내연기관 택시는 굉장히 쌉니다. 우리가 사는 내연기보다 훨씬 싸요. 뭐 세금 감면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싸거든요. 근데 훨씬 비싼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거 다시 또 모르실 거예요? 이러면 네. 왜냐하면 살 때 몇천 비싸지만 타는 중에 다 리턴 값이 된다. 그리고 운전이 훨씬 편하다. 그리고 고칠 필요가 없다. 정비소 갈 일이 없다. 나는 지금 몇 년째 몰고 있는데 타이어만 갈았다. 뭐 이런 증언을 하거든요. 택시 기사님들이. 이거는 제가 뭐 수차례 택시 탈 때마다 거의 물어봐요. 제가 피곤할 때 외에는 낮에 타면 꼭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앞으로 한 15년 뒤에 보면 아마 내연기관차가 무슨 미국 애들 1960년대 무슨 컨버터블 타는 것처럼 그렇게 바뀔 거야. 한 15년, 20년 지나면. 확실하게 그렇게 된다. 그건 너무 뻔한 미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석유 사용량은 대폭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나온 뉴스 중에 BYD에서 2차 전지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이 최악의 상황은 이제 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현재 주가를 정당화해 줄 만큼의 매출과 이익이 나오진 않아요. 네. 23년도 버블이 너무 심해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주가는 매출과 이익 대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향적인 변화는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ESS까지 등장하면서 2차 전지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단 주가적인 기회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23년도의 버블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라고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열광하면 버블이 나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버블이 날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아니라는 거. 자, 오늘 그 삼성증권의 김성태 애널리스트께서 어제 띄워주신 차트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근데 딱 차트를 띄워줘서 내가 안 찾고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뭐냐면 데이터 센터의 렌탈 비용에 대해서 차트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아주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왜 얘들이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왜 미쳤느냐, 열광하고 있느냐, 이걸 보면 딱 아십니다. 그 제일 밑에 게 뭐냐면 A100이에요. A100 아주 옛날 거죠. 저거 나온 지 9년인가 됐죠. 9년, 6년 넘었어. 6년 넘은 거 확실하고. 근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렌탈 비용이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자, 저거는 감가상각이 옛날에 끝났어. 저 때는 감가상각 3년에 했을 거니까 저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 회사들도 옛날에 그 옛날에 업계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기억나요? 다이너스티라고 있어요. 이렇게 깍두기같이 생긴 자동차 다이너스티가 떼돈을 번다는 거야. 그래서 왜요? 했더니 감가상각이 완전히 끝났어. 근데 계속 찾아서 그냥 만들어주면 그게 다 마진이야. 뭐 이런 톤이었어요. 감가상각이 끝난 그 경우는 돌리기만 하면 돈입니다. 저기서 벌어들인 돈은 마진율이 무지하게 높을 거예요. 분명히 A100에서 전기료 빼면은 다 마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H백도 지금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최근에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잖아요. 그쵸?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 블랙웰은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가격이 비쌌지만 떨어지는 듯하다 다시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블랙웰 같은 경우는 B200, 블랙웰 같은 경우는 추론 속도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건데 실제로 저 비용을 저 비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도 보아야 됩니다. 시간당 비용은 매우 비싸지만 처리하는 용량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B200만 계속 써야 되는데 왜 나머지 것까지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느냐? 그것은 수요가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예. B200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가격도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저기 그 퇴역해야 되는 제품이거든. H백 같은 경우는. 근데 퇴역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AI 기업들의 수요가 다양한 측면에서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러니까 어때요? 짓기만 하면 1년 안에 본전 뽑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지금 데이터 센터는 저것을 보고 야, 빨리만 지으면 이거 무조건, 야, 남들보다 조금만 빨리 지으면은 2년 안에 본전 뽑는다니까? 야, 좀 빨리 지을 방법 없어? 야, 빨리만 져봐봐. 빨리만 지으면은 나중에 버블 당기는 거 맞아도 이거 3년 안에 끝낼 수 있어. 1년 안에만 다 짓고 2년만 돌리면은 우리 돈 다 빼내고 그거 팔면 돼. 데이터 센터 팔면은 고돈 고스란히 남아. 하는 게 지금의 서사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서사.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LLM 지출 지수는 지속적으로 6월 달 이후로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이 두 그림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냐면, 사용자는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고 AI로 뭘 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광범위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중국 애들처럼 싸게 공급하는 AI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조만간에 이제 그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뭐 금방 아실 텐데, 미국 개발자와 미국 사회에서 중국 AI의 사용 빈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건 불보듯이 뻔합니다. 이 지수는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의 저변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는 열폭하고 있어요. 열폭하고 있는데 AI 기업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거 너무 돈 많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그래 그렇지, 업무 효율을 위해서는 AI를 써야 돼. 자, AI 안 쓸 거야? 써. 다 써. 괜찮아. 다 써. 아유, 가격 걱정하지 말고 써. 몇 달 지났죠. 청구다 버려. 야, 이거 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와?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잖아. 야, 회사 망하게 생겼어. 야, 저기 이제 앞으로 저기 AI 쓰던 거요. 그 저기 비싼 거는 딱 저기 뭐 일주일에 2시간만 써. 일주일에 2시간만 쓰고 비싼 거는 그거 쓰지 말고 다른 거 어떻게 해봐. 좀 싼 거 없어? 싼 걸로 좀 써. 안 돼. 이거 안 돼. 회사 망하게 생겼어. 안 돼. 절대 안 돼. 자, 그리고 1인당 앞으로 저기 저 50만 원 이상 쓰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어떻게 좀 해봐. 하던 건 좀 해야지. 그냥 1인당 50만 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인 거야, 회사들이 지금. 예. 그러니까 사용량은 그대로 유지 또는 그 이상 하고 있는데 싼 놈 거를 사야 되니까 아마 중국 거를 엄청 쓰고 있을 거다. 안 봐도 비디오다. 게다가 뭐 키미 같은 경우는 성능도 되게 좋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채택될 것이다. 미국에서. 지금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아니지만 미국은 채택할 것이다. 그 되게 웃기잖아. 미국은 AI 대전하고 AI 지금 스푸트니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뭐 그런 그 경쟁을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또 중국 걸 써. 야, 재미난 세상입니다. 그렇죠? 어찌되었건 이런 정도 상황이고요. 이 논리를 더욱 확증시켜주는 뉴스가 있었으니, 엔트로픽이 이스라엘의 월드 모델 스타트업인 데카트인지 모르겠네. 데카트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60억 달러의 인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근데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그 컴퓨팅에서 추론 과정을 효율화 시켜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칩에서 더 많은 성능을 뽑아내도록 설계된 인프라와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자체 모델과 함께 구축해 왔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추론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추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특화된 소프트웨어와 그 디스트리뷰터, 칩 디스트리뷰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60억 달러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산 자원이 부족해서 끝없이 연산 자원을 땡겨서 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연산을 최적화하고 최효율화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데카르트라는 회사의 몸값이 일주일 만에 50%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들이 지금 그 뭐라 그럴까 호가호위 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무슨 1조 달러 얘기까지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추론 과정의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자,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지금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는 미친 듯한 건 여전하고 컴퓨팅 파워가 부족한 것도 맞고 그리고 비용도 부담스러운 것도 맞고 하니까 그 컴퓨터 부족은 부족이고 또 이건 최적화는 최적화대로 지금 투 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다. AI 기업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 인사들 발언들이 좀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동향 안 봤죠? 자, 외환 동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즘 그 여행철이라서 원화 가격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일본 여행 많이 가겠네. 지금 900원대로 안 올라오네. 이게 지금 이번 주 거의 내내 900원대로 안 올라오죠? 이거 뉴 노멀 되나요? 이거 진짜 신기하네. 940원에서 우리가 1년 반 정도 있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지켜봤으니까. 이번에 900원대가 깨지더니 좀 봅시다. 제가 보니까 한 2, 3주 저건 유지가 돼야 돼요. 900원 밑으로 뉴 노멀이 만들어지고는 질지 여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데. 어쨌든 900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엔화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이제 엔은 부지불식간에 금리를 빵 놀래키면서 올려야만 엔화 강세가 나온다. 안 그러면 엔화 강세 못 간다. 금리 올려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원화는 그 어제 비해서는 소폭 약세지만 원화는 그냥 계속 제자리. 그래서 이제 타통화, 즉 그 동남아시아 통화라든가 그 남아메리카 통화에 비해서도 꽤나 큰 강세, 10% 수준의 강세가 지금 나타난 게 원화의 이번 7, 8월의 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토마스 마킨 리치먼드 연은총재 연준이 물가를 2%로 복귀시킬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경로로 복귀시킬지가 쟁점이다.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 물가가 목표를 향해 하락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며 향후 정책 경로를 미리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물가가 별도의 인상 없이 둔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관세, 중동 분쟁, AI 데이터 센터 투자에서 발생한 물가 압력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AI 생산성 향상, 완만한 보상 비용, 안정적인 시장 기반 기대 인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지지 요인이다. 현재 통화 정책은 물가를 낮추기에 충분히 제약적이다. 다만 이는 본인의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추가 인상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논거 중 하나일 뿐이다. 반대로 현재의 높은 물가가 경제에 더 깊이 고착됐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공무원 차질과 AI 투자 열풍이 지속되고 기업 소비자의 물가 기대가 상향 이동하면 물가를 목표까지 낮추기 위해 연준의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 자, 이 말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그냥 지금 금리가 낮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안정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소비자들의 마음에 물가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도 계속 인플레이션 심화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기대 인플레이션 향상에 의한 물가 상승이 나타나니 연준은 그때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실질 GDP 성장률이 23년 이후 평균 2.5%로 장기 추세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다. 최근 1년간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는 70년 넘는 조사 역사상 가장 낮은 월별 수치 3차례를 기록했지만 수요와 경제 활동은 견조하다라고 했습니다. 참 이게 미국이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일반 중산층 미만은 되게 힘들 것이고 그러나 이런 AI나 이런 쪽에서 투자가 가속화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따뜻하고 그로 인해서 전체 소비 데이터 값은 그런대로 괜찮은 통계치는 나쁘지 않은데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되게 살기 힘든 이렇게 돼. 그러면 일이 되면 그 소위 말해서 우리 이제 박정우 교수가 한번 분석해서 했던 얘기인데 정말 들을 가치가 있었던 얘기인데 중산층이 두터우면 사회는 되게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산층은 가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낀 사람이라서 없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있는 사람도 이해가 돼. 그런데 자기 삶은 또 유지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격변보다도 현상 유지에 대해서 되게 그 선호하는 게 중산층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복지를 더 해야 된다 하면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 발전을 위해서 뭐 그 좀 그 세금도 조절해야 된다면 또 오케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에 불만이 별로 없어. 근데 이게 중산층층이 얇아지게 되면은 나는 이제 미래가 없어 이러면 매우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견이. 예. 너 죽고 나 죽자. 나 어차피 인생 끝났어. 내일은 없어. 인생 망이야. 이렇게 되면 극단화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극단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매우 좀 강경해졌잖아요. 조금 화가 나 있어.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되게 많은 거는 뭔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층이 얇아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결국 이거를 잘하려면 정말 힘들죠. 힘들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종교성이 필요해. 뭐냐면은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이 탁 뭔가를 잡아서 자기는 이렇게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쫙 퍼주는 이 디스트리뷰터가 필요하거든. 이 디스트리뷰터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러면서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나도 그래 받아들여야지, 이런 게 생기면 참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어서.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 정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스의 맥은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베스의 맥은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